돈이 전부는 아니야. 사람이 돈만 보고 살면 안 되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사람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투자가 피터 틸은 말합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절대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인생에서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1. 왜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한가? 하버드 행동경제학 교수 마이클 노턴은 말합니다. 행동은 철학보다 환경을 따라간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은 곧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도 적자인데 그냥 소주 한잔 하자.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안 되는 게 운명이겠지. 그리고 슬프게도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가난이 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철학은 결국 지갑의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진짜 신념이다. 누군가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소비는 무분별하고 미래 계획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긴 호흡의 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도 긴 안목을 방해하게 됩니다. 2.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의 진짜 함정.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 들을 때는 따뜻하지만 실제론 매우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게 존엄성입니다. 연애, 결혼, 인간관계, 심지어 자존감까지. 스탠퍼드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면 타인의 존중을 요구하기보다 순응하게 된다. 즉,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의리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는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며 돈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슈왑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위했던 건 회사를 흑자로 만들고 나서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선 먼저 돈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위기에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말의 실현엔 반드시 자본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3. 돈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부를 끌어당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10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의 핵심은 돈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터부시하지 말고 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들이 결국 큰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돈 얘기 좀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지금의 지출이 미래를 갉아먹고 있진 않을까? 자본은 내 편인가 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상승곡선으로 이끌어줄 동반자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불편한 주제가 아니라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드 호프멀링크틴 창업자은 젊은 창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가치를 말하지만 투자자는 현금 흐름을 봐. 돈 얘기를 회피하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힌다. 돈을 말하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 돈보다 가치를 외치는 사람의 실체. 흔히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나는 돈보다 의미를 중시해.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월세 원룸이고 주말마다 과소비를 반복하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돈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계좌의 잔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었을 때 무너진 사람들. 하버드 MBA를 졸업한 뒤 스타트업에 들어간 마이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가를 따라다니며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게 먼저야. 결과는 투자는 끊기고 직원은 해고되고 남은 건 수억 원의 빚과 열정페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말합니다. 돈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현실적이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에게 내 시간을 맡긴 게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마이크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주의적 가치만을 내세운 스타트업의 74%가 5년 이내 파산하거나 피벗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좋은 철학을 가졌지만 현실을 지탱할 현금 흐름을 가볍게 여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실을 지탱할 수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6. 부자들의 주변에는 절대 가난한 철학자가 없다. 워렌 버핏의 절친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전염병이다. 가까이 하면 옮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돈을 가볍게 보는 태도, 소비에 무감한 마인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도 그 혜택을 누리려는 이중성, 이것이 전염병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엔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과만 동행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결국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7. 돈 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성공을 공격한다. 돈 얘기 좀 그만하자. 쟤는 왜 그렇게 물질적인 거야? 이 말은 겉으론 고상해 보여도 속으론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자본의 경쟁에서 패배했어. 그러니 그 얘기는 꺼내지 말자.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비난함으로써 자존심을 지킨다. 즉, 돈 얘기를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돈의 세계에서 패배감을 느낀 상태입니다. 이들이 불편해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성공한 타인의 그림자입니다. 8.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가난을 포장하는 말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나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어. 돈은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면 되잖아. 하지만 따뜻함도 배려도 안정도 전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도 참을 수 있는 건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금전적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자본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결국 돈은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가난은 인성을 시험하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결국 자기다움조차 박탈합니다. 한 기업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따뜻함은 법인카드가 있어야 유지된다. 이 농담 같은 말에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인 팀장은 회식조차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의 꿈도 적당히 타협시켜야 합니다. 연인이 아파도 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9. 진짜 부자일수록 돈 교육에 집착한다. 일론 머스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언어다. 말을 못하면 대화도 못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주제로 한 철학 교육을 시작하죠.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봤니? 돈을 쓸 때와 불릴 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니? 돈은 욕망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잘 다루면 자유를 만든단다. 반면 중산층은 아이에게 돈 얘기 금지령을 내립니다. 어린애가 돈 얘기하면 안 돼. 돈 밝히는 거 안 예뻐. 그 결과 부자의 자식은 20대에 자본의 언어를 구사하고 가난한 자식은 40대에도 돈 앞에서 벙어리가 됩니다. 10.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매일 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전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이번 달 수익 구조는 괜찮아? 이 투자 타이밍 어때? 자산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 반면 돈 얘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늘 감정의 얘기, 남 얘기, 과거 얘기만 합니다. 미래로 이어지는 대화는 없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돈에 솔직한 사람, 자본의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의 삶을 계산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할 사람입니다. 돈 얘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부자 그리고 될 사람. 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수익은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이 지출이 내 미래에 어떤 복리를 줄까? 내가 이 자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감정을 버려야 할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기회지향적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11. 젊을 때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젊을 땐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에너지는 넘치고 실패도 용서받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전부가 됩니다. 50이 넘으면 인생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축적했는가? 당신이 해온 선택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자산이 당신의 스펙이다. 당신의 통장,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게 곧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엔 아무리 좋은 철학도 가치관도 잔고가 없으면 힘을 갖지 못합니다. 12. 결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워렌 버핏 머스크, 찰리 멍거, 피터 틸 레이 달리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무겁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뿐이 아니라 습관, 인간관계, 시간의 분배에서 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둡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일에 시간을 쓸 것인가? 어떤 감정을 절제할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의 바닥엔 자본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당당히 하는 사람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건강을 지키고, 돈이 인간관계를 지키고, 돈이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들은 솔직하고 현실적이며 당신을 공중낙하가 아니라 비상계단으로 이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돈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하강이 아니라 상승으로 안내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현실적인 경고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짜 돈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